주던 거 바로바로 삭감해. 이거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해야지. 사기 맞지. 안녕하세요. 뷰톨로지 아주라. 뱅피디입니다. 아주라님, 그 운동을 뭘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찾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응? 운동하면 좋은 건 다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 주변에 물어보면 살을 뺄 때, 몸을 만들 때 운동이 필요하지 그게 아니면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좋은 거다라는 거는 다 알아요. 거기다 해야 한다는 모종의 압박감도 모두에게 배경처럼 깔려있죠. 근데 운동에 대해서 살을 뺀다, 근육을 찌운다 같은 직관적인 해결책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봤는데 거기다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든 쉽지가 않죠.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운동에는 건강지표 개선, 살을 빼고 근육을 찌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인생의 정신없음과 사건, 사고, 피곤함을 딛고 굳이 운동을 해야 할 이유는 이유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존재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와닿지가 않는데요. 제정신으로 살려면?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죠. 동물은 움직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즉 생존 방식이 움직임입니다. 움직여서 짝을 구하고 움직여서 먹이를 구하고 움직여서 위험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은 움직인다는 전제로 몸이라는 살림을 꾸리게 됩니다. 그 살림줄을 쥐고 있는 운영자가 바로 뇌예요. 근데 이 뇌는 어릴 때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을 검소하게 산 엄마처럼 몸이라는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요. 부자가 된다고 그 검소함이 어디로 가지 않잖아요. 지독합니다. 하루 이틀 굶어보셨어요? 저는 사춘기 때 반항한다고 이틀 굶고 뒤지쳤는데 두세 끼만 굶어도 눈 뒤집어지죠. 이 눈 뒤집히는 절박한 상황이 기본인 환경에서 뇌가 설계됐어요. 600만 년 인류 역사, 42억 년 생물의 역사에서 뇌의 운영 1순위 과제는 굶어 죽지 않는 거였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먹을 걸 구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겨우겨우 구한 걸로 버티는 능력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펑펑 쓰는 그런 예산 집행이 아니라 뇌는 자기 목숨줄 쥐고 굉장히 팍팍하게 예산 집행을 한다는 거죠.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이걸 당장 써야 하는 연료용으로 떼놓고 만일을 대비해 저축도 좀 하고 몸을 짓는 재료로도 나눠서 살림을 꾸려야 돼요.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당장 쓸 연료도 없어서 게임이 종료되는데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근육 같은 데다가 이 귀한 예산을 배정하려고 잘 안 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하다면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매우 까다롭게 예산 집행을 하긴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얼마나 큰 강도로 움직이는가예요. 동물의 생존, 인간의 생존 대전제가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이면 제일 많이 소모가 되긴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 집행자인 뇌라는 검소하고 보수적인 엄마는 최대한 아끼고 아끼지만 계속 반복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 예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계속 뛰어! 맨날 뛰어! 막내 종아리가 버겁단 말이죠. 맨날 보고를 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엄마 내가 종아리 근육에 예산을 늘려줘. 뗄감 마련한다고 맨날 장작을 패! 그러면은 광배에 밥을 좀 더 줘. 그러니까 코어가 나도 힘쓰는데 뭐라고 해! 그러면 한 숟갈 더 얹어주는 겨. 자린고비네 엄마는 1억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보는 불안한 엄마예요. 예산안 한번 통과했다고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단 말이죠. 착실하게 보고가 안 오면 주던 거 바로바로 삭감해. 딸기 식소리 얼만데? 이거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해야지. 근손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고 잘해도 다른 데서 사고 나면 자금줄을 또 끊어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거나 잠을 안 자거나. 안돼! 근손실은 기본 운영 방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유지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깝게 만든 근육이라도 안 쓰면 바로 회수해서 뱃살로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 자칫하면 굶어 죽던 험난한 환경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은 인간의 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애초에 신체 예산을 집행할 일이 없게 대책들을 마련해 온 거죠. 그 결과 자동차, 세탁기, 엘리베이터, 핸드폰, TV, 쿠팡, 마켓컬리, 홈플러스, CU! 매장의 민족! 안 움직여도 되죠. 손만 까딱하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움직일 일이 없어지고 덕분에 몸 여기저기서 근육 예산 더 편성해달라고 몸에서 요구할 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몸을 짓는 재료, 단백질을 편리하게.
자, 움직일 일이 없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냐? 엄마가 융통성이 없어요. 넘쳐서 쌓아놓을 것도 없는데 저축만 하려고 들거든요. 몸 여기저기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크게 예산을 요청할 명분이 없어요. 거기다 엄마는 제깍제깍 보고를 안 하면 유지보수 비용도 짤없이 회수해서 저축으로 돌려. 안 돼! 그래서 현대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행위는 움직일 일이 없는 환경에서 심장이고 뼈고 근육이고 인대고 보고할 일이 없어서 기본적인 유지 보수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움직여서 엄마 뇌한테 예산 받아먹는 행위예요. 전에도 내 사기치는 행위라고. 실제로 쓸 일이 없는데 구라로 움직여서 엄마 돈 더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사기 맞지. 연말에 예산 감축되기 전에 보도블럭 없는 거랑 결이 같아요. 근력운동이라고 하면은 안 들어도 되는 무게를 굳이 들어서 필요한 근육 예산 타먹는 짓이라고 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유산소 운동을 볼까요? 얘도 구라로 보고해서 사기치는 거긴 한데 예방 차원에서 하는 도로망 정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망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몸의 예산을 딱 돈처럼 떨어진다기보다는 이거저거 필요한 물건들 여러 가지가 있는 물자 꾸러미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몸에서 필요한 예산, 즉 물자는 피를 통해서 세포 단위로 전달이 돼요. 이걸 나눠주는데 혈관이라는 도로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 직결시켜서 쏴주는 일종의 물류창고 같은 허브가 필요해요. 그게 심장이죠. 저축은 급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니까 길이 좀 꼬불꼬불하고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있어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언젠가 소장청구까지 갈 거야. 근데 불이 났어.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졌어. 그럼 허벅지에서 팔뚝에서 응급 이러면 바로 보낼 수 있는 거 싹 다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 쓸 일이 없어서 지원 요청할 일도 없으니까 이게 세포가 쓰는 물자들이 오고 가는 도로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길 곳곳에 잡초도 막 자라있고 도로도 막 패여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도 안 쓰니까 허브도 노이즈로 막히고 운영 주체자인 뇌의 도로도 막히고. 우리가 정의하는 유산소, 심폐운동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도로망을 미리 재정비하는 그런 활동이죠. 그 원리가 인위적으로 혈액의 순환량을 확 올려서 도로망이 잘 돌아가나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 여기저기에서 물자가 더 필요하다는 인위적인 요구량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유산소 하면 전신운동,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떠올리게 되죠. 갈 일 없는 곳을 굳이 가고 급하지 않은데 급하게 뛰어가. 오르지 않아도 될 산을 굳이 올라. 그러면서 내 몸이 도로망을 정비하는 거네요? 카디오다, 심폐다, 유산소다 같은 방향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 두 사교 활동 모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통 환경이 어떻죠? 먹을 거 많고 음식의 일은 점점 더 없어진다고. 그런데 이 환경을 살아가는 뇌는 여전히 굶어 죽는다는 강박으로 우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결과 저축만 하려는 뇌의 예상 집행부와 끊임없이 밀당하고 사기치고 억지로 용을 써가면서 운동이라는 거짓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음식이라는 자원, 몸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넘쳐나도 그걸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몸의 유지, 보수조차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사기 대조정국이네요? 언제 터지느냐 타이밍의 문제지 운동 없이는 건강이란 대전제가 성립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란 여유에 따라 목적에 따라 한다 안 한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살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거창하게 말고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환경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도 나라도 동네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죠. 몸은 그중 가장 밑바닥에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 중에 기반. 이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이게 삶을 유지하게 하는 대전제인데 문제는 환경이란 게 당장 체감이 되지 않아요. 기후변화나 출산율처럼 지금 난리 났다고 하는 문제들도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방치하게 되죠. 그래서 몸이라는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방치와 무관심, 위기의식 부재로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벌어지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의 흐름 속에 몸이라는 기반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읽기 전에는 그 중요함을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은 크게 잃어본 적도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몸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사실 잘 몰라요. 선을 넘기 전에는 몸이 버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선을 넘으면 몸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저 한 걸음 더 갔을 뿐인데 그 한 걸음 앞이 절벽인 거죠. 단지 한 걸음일 뿐인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야와 공간이 펼쳐집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절벽을 기어오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한번 떨어져 봤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나니까 더 이상 운동을 타협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몸매, 뱃살, 근손실, 타협을 볼 수도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만큼 운동을 그만큼 절실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한 업무, 가족관계, 연애, 시험, 대소사에 놓여 있으시겠지만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면 그거보다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얼마나 상태가 나쁜지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죽어라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되게 한번 크게 잃어보신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회복해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단호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인생 최우선에서 지켜야 되는 몸을 너무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어요. 소중한 기반을 잃기 전에, 그 상실이 얼마나 큰지 알기 전에, 아프기 전에 조금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운동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몸이라는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반이 되는 몸이 운동 없이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